밖에 무슨 소리 들리는 거 아닌가요? 왜 이리 간이 콩알만 하세요? 진짜 아무도 안 온다니까요. 지난번에 남편분이 낮에도 집에 왔다고 했잖아요. 어쩌다 한 번이죠.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예요. 저 방금 너무 좋았는데 자꾸 흐름 깨지 마세요. 혹여나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나면 베란다로 나가세요. 여기 1층이에요. 이제 아무 말 하지 마세요. 저 지금 너무 좋아요. 이렇게 좋은데 자꾸 쓸데없는 말씀하실 거예요? 이 여자를 좋아하지만 이 여자는 지금 이성을 잃은 것 같습니다. 남편도 있는 집에 매일같이 저를 불러댑니다.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열차 같습니다. 저는 이 관계를 끝내야 했습니다. 지난번 그녀의 얘기를 보신 분들은 제가 이 가정을 파탄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저의 얘기를 들으시면 제 입장도 이해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겪은 모든 일을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숨고 앱을 통해 집수리 일을 시작한 지 이제 3년이 되어갑니다. 처음에는 스마트폰으로 수리 요청을 받는다는 게 어색했지만 지금은 익숙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도배, 타일 교체, 전등 교체 같은 작업들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어 생계를 이어가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거실 벽지 도배 요청이라는 알림을 받고 서울의 한 아파트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집을 들락날락해본 경험상 문이 열리는 그 순간만으로도 어느 정도 분위기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중년 여성 한 분이 서 계셨습니다. 이름은 미경 씨라고 했습니다. 첫 인상부터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머리에 밝은 립스틱, 그리고 어딘지 모르게 또렷한 눈매, 무엇보다 제 얼굴을 인사도 없이 한동안 뚫어지게 바라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대개 고객들은 수리 기사가 도착하면 간단한 안내만 하고 다른 방으로 자리를 피하곤 합니다. 불편함을 피하려는 행동이지요. 그러나 미경 씨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묘하게 따뜻하면서도 무언가를 갈구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눈에 들어왔던 건 그녀의 몸매였습니다. 중년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몸이 탄탄하였고 옷맵시며 자세며 확실히 자기 관리를 잘 해온 사람이구나 싶었습니다. 첫눈에 외모가 마음에 들었다는 걸 솔직히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도배 작업을 시작하자 미경 씨는 제 옆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너무 가까워서 작업에 약간의 불편함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솔직히 긴장되기도 했습니다. 거의 살이 닿을 정도로 옆에서 빤히 작업하는 모습을 쳐다보고 있었으니까요. 거기다가 제 스타일이라 그런지 미묘한 기분이 들면서 제 몽둥이에 살짝 힘이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작업도 손에 안 잡히고요. 벽지를 재는 제 손을 유심히 바라보고 풀을 바르는 움직임에까지 시선을 고정한 채 그녀는 제게 말을 건넸습니다. 이런 일 오래 하셨어요? 많이 힘들지 않으세요? 그녀는 벽지가 뜯어진 이유를 설명하며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가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제 손이나 팔, 얼굴 쪽을 계속 번갈아 가며 훑어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거의 뚫어지게 쳐다보더군요. 그러다 제 팔을 한번 쓱 보더니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기사님, 몸이 다부지시네요. 일 많이 하셔서 그런가 봐요? 기사님 연세에 이 정도로 몸 관리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대단하세요. 순간 말끝에 묘한 기류가 느껴졌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뭔가 더 짙은 관심을 담고 있었습니다. 말투는 가벼웠지만 눈빛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 연령대의 고객들과는 확실히 다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작업 중간중간 그녀는 전혀 관련도 없는 남편 험담과 남편과의 소원한 생활, 그리고 무료한 일상에 대해 제법 길게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은 요즘 집에 있어도 말도 안 해요. 그냥 TV만 보죠.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그 말들을 듣고 있자니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고객 입장에서 이런 이야기까지 할 이유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하지? 이건 그냥 수리 기사한테 할 얘기는 아닌데. 혼란스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녀가 저에게 뭔가 마음이 있다는 걸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더 설렜고 마음 같아서는 그냥 같이 얘기하며 불타는 시간을 보내고도 싶었습니다. 그냥 상상만으로요. 하지만 고객과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되죠. 저희도 이미지가 안 좋으면 퇴출당할 수 있거든요. 작업을 마치고 도구를 챙겨 나서려는 순간 그녀는 오렌지 주스를 내밀며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날도 더운데 이거 한 잔 드시고 가세요. 그 말투는 다정했고 표정에는 아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집을 나서기 직전까지 그녀는 더 대화를 이어가고 싶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도 그녀의 행동에 설레었던지 작업하는 내내 이 나이에 주책맞게 아랫도리에 꽤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수년간 다양한 고객을 만나며 느낀 것이 있습니다. 특히 중년 여성 고객 중 일부는 눈빛이나 말투, 태도에서 미묘한 정서적 갈증 같은 것을 드러내곤 합니다. 자녀가 독립하고 남편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며 자신이 여전히 누군가에게 매력적인 존재라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하는 듯한 모습 말입니다. 그런 시기에 여성분들은 누군가의 진심 어린 공감, 배려, 그리고 아주 사소한 칭찬에도 마음이 쉽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경 씨에게서 그런 분위기를 강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미경 씨와의 만남은 제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단순한 기술자와 고객의 관계를 넘는 그 느낌은 그 후로도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미경 씨 댁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 평소처럼 다음 작업지로 이동하면서도 머릿속은 어수선했습니다. 수많은 고객을 만났지만 그날처럼 기억에 깊이 남은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이 일은 깔끔하게 끝났고 오렌지 주스 한 잔까지 받으며 인사까지 주고받았는데 마음 어딘가에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 거리감 없는 말투, 그리고 불필요할 정도로 길었던 남편 이야기, 다 합쳐서 무언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여운이 남았습니다. 솔직히 말해 호감이 생기기 시작한 것도 사실입니다. 며칠이 지나도록 미경 씨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전 작업 내내 그녀의 이야기를 듣기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상하게 편안했고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말 중 이런 대목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하루가 너무 길고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니까 너무 심심하고 외로워요. 저녁까지 아무도 안 오거든요. 누구랑 얘기라도 좀 하고 싶어서요. 그 말에 괜히 마음이 쓰였습니다. 혼자 사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외롭다는 말을 꺼내는 사람이었다는 게 의외였습니다. 남편이 있으면서도 누군가와 감정적으로 단절되어 있다는 그 고립감. 저는 어쩌면 그런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많은 여지를 주고 있었습니다. 불필요할 정도로 제 옆에 바짝 붙어 있었고 눈빛에는 명확한 호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말투도 다정했고 몸짓이나 미소에는 묘한 유혹이 묻어났습니다. 그녀의 표정 하나하나, 손끝의 움직임까지도 제 시선을 끌었고 마음을 자꾸만 흔들어 놓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또한 그녀에게 성적으로 강한 자극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하기 어려웠지만 작업 도중에도 이유 없는 흥분감이 올라왔고 심지어는 몇 번씩 아랫도리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낄 정도였습니다. 순간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싶다가도 그 감정의 흐름을 되돌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강한 자극처럼 다가왔고 저도 모르게 끌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숨고 앱을 통해 들어오는 요청들 중에 혹시 그녀의 이름이 보일까 하고 저도 모르게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고객들과의 대화도 예전과 달리 마음이 조금씩 분산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일을 하고 있어도 머릿속 한쪽에서는 계속 그녀가 말했던 문장들이 반복됐습니다. 특히 하루 종일 혼자 있고 저녁까지 아무도 안 와요. 라는 그 말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왠지 모르게 그녀가 나를 또 부를 것 같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며칠 후 숨고 앱에 새로운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익숙한 이름 미경 씨였습니다. 메시지를 열어보니 화장실 타일이 좀 깨진 것 같아요. 혹시 근처 오시면 한번 봐주실 수 있을까요? 라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아니 어쩌면 바라고 있었다는 듯이 마음속에서 기쁨이 올라왔습니다. 그녀가 다시 나를 떠올렸고 다시 보고 싶어 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묘한 흥분이 생겼습니다. 출발 준비를 하며 거울 앞에 섰을 때 저도 모르게 평소보다 셔츠를 한 번 더 펴고 머리 정리를 신경 쓰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이성이 감정을 말리기 전에 몸이 먼저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미경 씨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은 여전히 낯익은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그녀는 오늘도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었고 오늘은 지난번보다 더 이뻐 보였습니다. 위에는 헐렁한 나시티를 입었는데 가슴골이 보였고 굉장히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중년의 나이지만 너무 육감적이었어요. 화장실 타일을 확인해 보니 깨졌다기보다는 아주 미세하게 금이 가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굳이 부를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건 수리보다 나를 보기 위한 이유였구나. 작업을 하며 그녀는 또 옆에 가까이 다가와 있었습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운 거리, 더 길어진 시선, 가벼운 농담과 웃음 속에서도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제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너무 이 여자가 갖고 싶었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는 집의 이 여자도 나를 원하는 걸 확실히 알고 있으니 제 마음도 터질 것처럼 흥분되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요즘 하루가 너무 길고 하루 종일 혼자 있으니까 누가 와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며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속으로 오늘도 그냥 가면 너는 등신이다. 호구다 호구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불쑥 올라오는 감정과 욕망. 하지만 동시에 머릿속에서는 수없이 복잡한 생각들이 교차했습니다. 괜히 고객하고 같이 엮여서 이상한 소문이라도 퍼지면 일하기 어려워진다는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겠구나. 그녀도 저도 원하는 건 같았으니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마지막 도구를 정리하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타일은 아직 큰 문제는 없지만 조금 더 금이 가면 다시 연락주세요. 저는 속으로 저에게 쌍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야, 이 등신아, 이렇게 표현을 해줘도 그냥 가냐. 저도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 눈빛에는 정말 그냥 가는 거예요? 라는 아쉬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 역시 같은 아쉬움을 안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며 마음속에서 수없이 같은 말이 반복되었습니다. 왜 그냥 나왔을까? 그녀도 날 원했는데, 나도 그랬는데, 멍청한 놈. 그래도 한편으로 참길 잘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괜히 유부녀와 문제 생기면 골치 아프기 때문입니다. 차에 타고 문을 닫은 뒤 한숨이 깊게 나왔습니다. 참내 이 나이에 몽정을 한 것도 아니고 팬티가 살짝 축축했습니다. 제 자신도 엄청나게 흥분했었던 모양입니다. 몸도 마음도 그녀에게 끌리고 있었고 그건 단순한 호기심이나 욕망이 아닌 뭔가 더 깊은 감정의 시작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집에서 나오는 길, 모든 것이 조용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아직도 그녀의 말투와 눈빛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렇기에 오히려 더 깊이 남아버린 하루였습니다. 그녀의 호출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오전 11시 전구가 나간 것 같은데 혹시 근처 오시면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속에서 묘한 떨림이 일었습니다. 전구 교체라면 사실 혼자서도 충분할 일. 하지만 이상하게도 전화를 받은 순간부터 마음이 급해지고 설렘이 밀려왔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 길 내내 너무 설레었습니다. 이번엔 무슨 이야기로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 문이 열리면 어떤 표정으로 날 반길지 머릿속이 분주했습니다. 지난번 미련을 남긴 채 나왔던 기억이 더욱 강하게 떠올랐습니다. 이번엔 정말 피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마음속에서 천천히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순간 미경 씨는 어김없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머리는 부드럽게 말아 올려졌고 몸에 딱 붙는 블랙 니트, 원피스는 그녀의 굴곡진 실루엣을 더 도드라지게 보이게 했습니다. 옷을 보는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거 완전 작정을 했구나. 라고요.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이미 전구가 들려 있었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구는 그냥 핑계예요. 사실은 정훈 씨 보고 싶어서요. 전구를 확인하자 단순히 접촉 불량이 아닌 전구 수명이 다한 상태였습니다.
갈아 끼우기만 하면 되는 아주 간단한 일이었습니다.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호출은 단지 이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걸. 게다가 그녀는 계속해서 제가 다음 일정이 몇 시인지 물어보았고 제가 3시에 한 건 더 있습니다라고 하자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거 취소하시면 안 돼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웃음이 나왔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또 다른 떨림이 일었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정구는 사실 그냥 핑계였어요. 오랜만에 점심 같이 하실래요? 보쌈이랑 소주도 준비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켠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소주까지 준비하다니 이제는 정말 더 이상 이 관계를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을 그녀도 나도 알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정갈하게 차려진 보쌈과 상추, 쌈장, 그리고 소주 한 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낮술은 평소라면 망설였겠지만 이 순간에는 이상하게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잔을 주고받으며 그녀는 말했습니다. 요즘 너무 지루한 거 있죠. 오늘은 게다가 남편은 출장 가서 오지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녀의 말에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돌아가지 않겠다고요. 그녀는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말에는 외로움과 갈망이 스며 있었습니다. 단순한 하소연이 아니라 나에게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내게 물었습니다. 정훈 씨, 혹시 날 여자로 생각한 적 있어요? 그 순간 이미 억눌렀던 감정이 더 이상 붙잡히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엔 참고 돌아섰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그녀의 그 말 한마디는 벽을 허물기에 충분했습니다. 우리는 소파로 자리를 옮겼고 어느새 그녀의 손은 내 위 셔츠를 벗기고 있었습니다. 셔츠를 벗기자마자 그녀는 입술도 아닌 제 가슴부터 키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그동안 굶주려 왔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방 안은 서로의 뜨거운 열기로 공간을 채웠습니다. 그녀는 적극적이었고 완전히 취해 있었습니다. 소리까지 너무 크게 내 오히려 제가 더 걱정이 되었습니다. 옆집 사람이 복도에만 나와도 들릴 정도였으니까요. 얼마나 좋았는지 제 허벅지는 이미 다 젖어 있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소파 위에서 조심스럽게 그러나 격렬하게 서로를 탐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우리는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부엌에서도 거실에서도 가끔은 침실에서까지 그녀는 내가 집에 들어설 때마다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훈 씨 오셨네요. 오늘은 어디서 먼저 시작할까요? 서로에 대한 욕망은 숨기지 않았고 그 욕망은 점점 수위가 올라갔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미경 씨는 평일 거의 매일 나를 불렀고 나는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단순한 고객이 아니었습니다. 부엌에서, 거실에서, 가끔은 침실에서까지 이어지는 관계는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묘한 두려움도 함께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모든 걸 잊은 듯 나에게 몰입해 있었습니다. 내가 도착하면 언제나 화장기 있는 얼굴로 문을 열고 따뜻한 미소로 반겨주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늘 말했습니다. 당신만 기다렸어요. 이 시간이 제일 행복해요. 그 말이 처음에는 설렘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무게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관계가 단순한 외로움의 위안이 아닌 그녀의 전부가 되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 서울 시내로 드라이브를 나갔고 카페에서 나란히 앉아 서로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정훈 씨, 우리 그냥 이렇게 살아버리면 안 돼요? 당신이랑 있으면 너무 편하고 행복해요. 이대로 계속 같이 있으면 안 되냐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 깊은 곳이 무너지는 듯했습니다. 자식까지 있는 사람인데 그녀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동시에 절박함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순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이 사랑은 이룰 수 없다는 걸. 며칠 후 우리는 북한산 비봉으로 등산을 갔고 그곳에서 우연히 그녀 남편의 직장 동료를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이 지나지 않아 남편이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아들과 딸 앞에서 남편 앞에서 용서를 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연락해 왔습니다. 정훈 씨, 미안해요. 당분간 연락 못할 것 같아요. 나는 그제서야
이 관계가 한 가정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온전히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며칠 후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보고 싶다고, 잠깐만이라도 얼굴만 보자고. 저는 수차례 거절을 했지만 그녀는 애원하고 또 애원했습니다. 저는 다시 그녀의 집을 찾았습니다. 엄청나게 죄스러웠지만 저도 솔직히 그녀를 안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는 이전처럼 서로를 안았습니다. 헤어지기로 한 후에 서로 참고 참다가 만나서인지 솔직히 더 애틋하고 황홀했습니다. 그녀는 거의 격려까지 할 정도로 몸을 부들부들 떨며 행복해했습니다. 하지만 이 만남을 다시 남편에게 들키고 결국 그녀는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다 끝났다며 저를 또 집으로 불렀습니다. 그녀로부터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는 말을 들은 날, 그녀는 말했습니다. 정훈 씨, 우리 이제 같이 살아요. 나 혼자 됐어요. 그 말을 듣고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무겁게 고개를 숙인 채 집을 나왔습니다. 그녀의 집을 마지막으로 나올 때 나는 다시는 그 문을 열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녀를 사랑했지만 이건 사랑이 아니라고, 내가 누군가의 가정을 무너뜨렸다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녀는 지금 원룸에서 혼자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녀를 안 만나려 했으나 너무 간절히 절 찾아 몇 번 가서 서로 욕망을 채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저의 죄책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지금도 종종 연락이 오지만 저는 받지 않습니다. 보고 싶어도 참고 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다시는 그런 불장난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미경 씨와 경험한 감정을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어쩌면 누군가는 저를 비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솔직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저와 같은 상황이었으면 이성으로 참을 수 있었을까요? 솔직한 의견을 꼭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저는 참을 만큼 참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감정과 현실 사이에 줄타기를 했다고 믿고 싶습니다. 누구에게나 흔들릴 수 있는 순간은 찾아옵니다. 그러나 결국 중요한 건 어떤 욕망과 유혹보다도 자신과 가족을 지켜내려는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어떤 순간이 오더라도 가장 소중한 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일을 하면서 이런저런 여자 고객을 많이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엔 정말 인상 깊었던 사람들도 있었고 생각지 못한 상황에 휘말린 적도 있었죠.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제가 수리를 하며 겪은 그런 특이한 경험들도 여러분께 솔직하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